근데 일본이 바레인을 상대로 3대1 완승을 거두고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본 경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16강전. 예, 정말 지루할 뻔했던 경기에 한 줄기 웃음을 준 스즈키. 아, 그렇게 한 줄평으로 좀 표현할 수 있겠다.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예, 사실. 일방적이었는데 그건 좀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스즈키를 약점으로 꼽아왔고 문제점으로 좀 꼽아왔는데 이번 실점은 진짜 좀 어이없는 실점 아니었습니까? 아니 뭐 이번 실점만이 아니고요. 네. 이미 조별리그에서도 그 5실점 중에 4실점이 스즈키 미스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계속 이러다 보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게 심했죠. 그 실점 장면만이 아닌 그 앞뒤로 머리 계속, 위로 볼이 예.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아예 그냥 애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그 원래 실점 장면도 보시면 여러 차례 공중볼을 막 놓치다가 실점을 해버려서 와, 이거 확실히 좀 약점이다. 네. 자, 이제 뭐 스즈키 이야기도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만 일본 대표팀의 전력이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기 내용 자체는 일본이 확실히 많이 올라온 게 예, 보이긴 많이 했어요. 올라왔어요, 진짜. 물론 바레인이 유난히 못했던 것도 있고 예. 사실 뭐 바레인은 그러니까 그 노림수 있을 때 한 골 넣는 그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전에도 그래서 한 골 넣었던 거였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요르단전도 바레인이 거기가 조이디를 했던 거는 바레인이 원해서가 아니고 당한 거였어요. 네. 1위 당한 거. 그러니까 한국이 말레이시아한테 승리하지 못하고 요르단은 너네 1위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전들을 뺐거든요. 네, 맞습니다. 에이스인 알타마리도 뺐었고 알마르디도 뺐었고 라시단 지난 그 16강전에 결승골 넣었던 선수죠. 핵심 미드필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센터백에서도 핵심인 아랍 이 선수가 동점골 넣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 김민재 이렇게 빠진 거예요. 네. 4명 빼고 해가지고 그마저도 주전으로 조금 나왔던 선수들 실점하니까 바로 뺐어요. 주전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요르단이 그래서 외신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요르단이 일본 피한 거 아니냐. 실제 그 질문도 나왔었어요. 감독한테도. 예. 그러니까 아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너무 보였죠. 반면 이제 한국도 의혹을 받았잖아요. 일본 네, 피하려고 맞아요. 비긴 거 아니야. 근데 한국은 경기 보면 알죠. 예. 경기에서 진짜 사력을 다했는데 진짜 어떻게 3대3이 나와가지고 네. 그랬던 거. 그래서 이제 바레인이 1위를 당한 거였죠. 네, 1위 당했습니다. 자, 일단 바레인을 상대로 일본이 경기력, 그러니까 토너먼트에 딱 들어와서 일본의 경기력은 확실히 조별리그 그 어느 경기보다 좀 살아난 느낌이었고 예. 자, 지금 골키퍼에 대한 약점으로 우리 부버지 형님께서 한 줄기 웃음을 준 경기였다. 스즈키 골키퍼를 이야기하셨는데 일본의 현지 매체에서도 스즈키가 지속적으로 공중볼을 좀 어려워했다. 이날도 공을 한 번에 잡지 못했고 우에다와 다투다 자책골을 기록하는 등 어이없는 장면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아니 일본 만나면 최대한 크로스를 많이 올리는 게 좀 하나의 전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스즈키가 나온다면 더더욱. 그렇죠. 저는 모리아스 감독이 왜 스즈키를 계속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 이 정도로 실수를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베트남전 2실점도 스즈키의 미스에서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라크전 동점골 허용한 것도 동점골이 아니죠. 선제골 허용한 것도 스즈키가 펀칭 미스해가지고 선물을 해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랬던 거였고 인도네시아전 그냥 3대0으로 이기는 거였어요. 근데 막판에 또 이제 니어로 먹히면서 실점을 했던 거였는데 저희가 일본 골키퍼들이 경험이 부족하다는 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A매치 한 경기와 아예 A매치 경기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바꿔야 돼요. 이 정도는 바꿔야 됩니다. 네, 그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아예. 네. 자신감이 사라져가지고 어떻게 막아야 될지, 그러니까 아예 본인도 이제는 공중 뽑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더라고요. 아, 심지어. 왜냐면 이제 위축되는 것도 있을 거고 계속 이런 실수가 반복되다 보니까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약점이 될 것 같고, 네, 스즈키는 멘탈이 그냥 깨졌던데 이런 얘기도 네. 하시고, 눈이 계속 불안해요. 예, 눈이 계속 이렇게 돌아요, 막. 그 인터뷰할 때도 좀 불안감이 느껴지는 표정도 뭐 잡히기도 했고 경기력에서 확실히 좀 불안감이 좀 느껴지는 스즈키 골키퍼였습니다. 자, 이게 확실히 만약에 추후에라도 한국과 일본전이 펼쳐진다면 만약에 스즈키 골키퍼가 계속 나온다면 그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예.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 매체에도 다룬 얘기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요 일본의 매체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토 주냐가 성폭행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고 보도를 했고요. 오사카부 경찰에서도 고소 접수를 인정했다 이런 보도가 일본 매체발로 나왔거든요. 사건은 저희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이토 주냐 사실 일본의 좀 에이스로 꼽혔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좀 일본 대표팀에도 좀 타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나마 그래도 일본 입장에서 위안거리라면은 이선 자원들의 폼이 그가 물론 뭐 나카무라 케이토는 조금 유일하게 저는 이번 경기에서 그 선수 빼자. 예, 나카무라 케이토는 좀 안 좋았어요. 네네. 하지만은 이제 쿠보도 서서히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고, 네. 도안 리츠도 사실 도안 리츠가 움직임은 좋은데 골이 없는 선수였거든요. 어허. 이번 대회 내내. 예. 근데 이 경기에서 어쨌건 간에 골을 넣기도 했고, 그리고 미토마도 교체 투입돼가지고 물론 이전보다는 아직까지는 감각이 올라온 것 같지 그건 않지만 맞아요. 예. 그럼에도 돌파가 되더라고요. 미토마가 음. 확실히 그가 조금 황희찬 선수 같이 이렇게 조금은 돌파해서 들어가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물러서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물론 그럼에도 이토주냐 없는 게 공백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네. 예, 공백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일본이 대처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기는 워낙 하는 또 거죠. 스쿼드의 탄탄함도 있고 네. 대체할 수 있는 이선 자원들의 폼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있지만 이토주냐의 갑작스러운 이런 고소 이런 것들은 조금은 일본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아시안컵 뭐 직전도 그렇고 뭐 경기를 조금씩 치르면서도 그렇고 왜 평가전에 독일을 침몰시켰던 또 이토주냐의 활약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무튼 뭐 좋지 못한 사건에 연루가 됐습니다. 예, 거기 이토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과거로 가면 이토 히로부미, 그 이토 히로키도 있고. 이토 히로키도 있고. 이토 히로키도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낙태 종용을 2번이나 해가지고 그거 실제 보도 다 나오고 저도 그것도 보긴 나왔었어요. 봤는데. 예, 그거 실제로. 그것도 이토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심지어 횟수는 벤치에 없겠지만. 그 중계 카메라가 이토주냐 잡아줬거든요. 네. 이토주냐 이토 히로키가 둘이 붙어 있더라고요. 같이 앉아 있더라고 나란히. 이토가 문제네. 예. 예. 자, 이 선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쿠보 4경기 만에 골을 신고했는데 쿠보도 좀 올라오고 있다. 혹은 뭐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그러니까 쿠보가 사실 그 이라크전에서 굉장히 문제를 드러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몸싸움은 안 되더라고요. 아하. 쿠보의 약점은 상대가 강하게 부딪히면은 네. 그냥 픽픽 쓰러져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쿠보는 약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조금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라리가에서는 그게 먹힐지 몰라도 프리미어리그처럼 좀 거세게 부딪히고 이런 리그에는 오히려 안 어울릴 수 있다. 예, 너무 픽픽 쓰러지는데 예. 이거를 쿠보가 바레인전에서는 밑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면서 조금 풀어내더라고요. 약간 그런 변화를 좀 가져갔군요. 예, 그가 상대가 자꾸 부딪혀 오니까 예. 그걸 피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어. 원투 패스 주고 받으면서 들어가는 형태로 조금 풀어 나가는 모습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골도 좀 기록을 했고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미토마가 이제 후반전에 교체 출전이 되면서 일본의 공격을 좀 이끌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오랜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폼이 완벽하게 올라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측면을 좀 허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고 순간적으로 스피드 내면서 2명을 따돌리는 장면 그런 것도 좀 나왔어요. 예. 이렇게 좀 올라간다면 일본 대표팀에 좀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그러니까 미토마는 확실히 사실 그러니까 그 월드컵까지는 백업 멤버였지만 월드컵 네. 이후에는 미토마가 주전조였거든요. 아하. 미토마하고 이토주냐가 주전조였어요. 네. 월드컵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미토마는 일본 입장에서는 원래 폼을 회복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선수라고 할 수는 있겠죠. 네네. 네. 자, 지금 이렇게 오늘 경기 그리고 선수들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기는 했는데 조별리그 그리고 16강전에서 드러난 일본의 강점과 약점 어떤 부분을 딱 꼽아 주시겠습니까? 강점은 확실히 팀으로 풀어나가는 플레이 자체는 일본이 아시안컵에 참가한 팀들 중에 가장 좋아요. 예.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팀 플레이에 의한 패스 플레이에 의한 그런 공격 다양성이라던가 이런 네. 거는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골문의 스즈키 골키퍼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명확한 약점인 것 이게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믿지 못하니까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 그 우에다랑 둘이 충돌하다가 스즈키 자책골 나왔던 예, 그 예, 장면도 맞아요. 예. 사실 스즈키를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오게 되다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엔도가 커버 오면서 엔도가 막아준 다음에 스즈키한테 막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는 장면들도 있긴 했었는데 예. 그것도 조금 문제고, 그리고 공중볼도 어쨌건 간에 기본적으로 좀 약하고. 스즈키만이 아닌 예. 전체적으로 그래도 토미야스가 잘 걷어내죠.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건 간에 확실하게 골을 뭐 장담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 네. 우에다가 물론 지금 4골을 넣고 있긴 해요. 우에다가. 이강인 선수를 이제 넘어섰죠. 예, 하지만 우에다도 결정적인 기회들을 놓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전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아니 이게 저는 경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뭐 공중볼이 약하다, 스즈키 골키퍼가 조금 불안하다 이런 거는 계속 돼 왔던 거니까 이제 알았던 건데 오늘 경기 보면서 조금 명확해진 부분은 잘 썰어 들어가. 딱딱 짧은 패스를 가면서 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면에서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안컵 출전한 나라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마무리 정말 좋은 찬스로 만들어가는 그 마지막 패스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도 좀 부족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나카무라 케이토가 가장 눈에 두드러졌죠. 예. 패스가 좀 느리더라고요. 그렇죠. 느리게 가더라고요. 예. 이란하고 일본 만나면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네. 지금 이대로 자이언츠 즈키가 나온다면은 이란 쪽? 이란 쪽일 것 같고, 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일본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은 이란 우리나라 만나면 좀 불안하다 이런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왔잖아요. 늘 아시안컵에서 그랬어. 계속 그랬어. 가장 상대하기 힘든 팀은 이란이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그냥 만나는 게 저는 가장 결승에서 이 얘기를 식사할 때마다 이란이 방송에서도 제일 여러 번 불안하다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란과 일본의 8강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리아와 이란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란이 올라간다고 보면 오히려 일본보다는 이란 쪽에 조금 무게중심을 두는 편이시네요. 왜냐면은 이란이 그건 선 굵은 축구를 하고 예. 그 이제 뭐 타레미라던가 뭐 안사리파드라던가 그런 선수들이 이제 측면을 휘저어서 예. 크로스 올리면은 그럼 아즈문이 마무리 짓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란의 우위를 점한 이유가 아무래도 측면을 좀 흔들고 크로스 올리고 어찌됐건 약간 이제 피지컬로 좀 찍어 누르는 축구가 선굵은 축구를 이란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금 교훈 삼는다면 우리가 그런 축구를 일본전에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유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한국도 어쨌건 이번 대회에서 측면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긴 하고 예. 실제로도 그래서 크로스도 많이 올리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조규성 선수가 높이에서 확실히 강점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일본전은 조금 조규성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죠. 예. 특히 상대가 스즈키가 나온다면. 네네. 그러면서 이제 최대한 공중볼을 많이 활용하고 높이를 활용한 그런 공격을 하면 우리에게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스즈키 골키퍼의 좀 명확한 실수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약점이다 이런 얘기였고요.